중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유럽 전역에 걸쳐 나타난 계몽주의도 기존 종교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종교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태도를 넘어 인간 자체의 이성을 사용하여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는 인류의 존재 자체를 더 큰 차원의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는 종교적 위상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검열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검열은 개별 작가들의 창의성 및 작품의 독창성을 억압하였고, 이는 교회와 국가의 변화를 위해서는 작가 스스로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꽃피우게 했습니다. 레싱도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동참하였습니다. 레싱은 기독교 문제를 역사, 철학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진정한 가치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레싱은 레이마우루스의 단편을 1777년에 세상에 발표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영국의 이신론자 사상은 팽배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이 담긴 출판물이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레싱의 행동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뒤이어 기독교 측인 괴째는 이러한 출판물로 인해 기독교의 품위가 손상됐다는 점을 들며 레싱의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반박하듯이 레싱은 안티 괴째라는 글을 통해 진실의 추구보다 가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물러서지 않고 괴째가 레싱의 약점들이라는 글을 통해 성서를 이성적인 사고 없이 바라보는 레싱을 비판하면서 레싱도 자신의 주장을 글 속에 녹여낸 현자 나탄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현자 나탄의 배경은 세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중세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서는 세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제3차 십자군 전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요 인물은 유대교의 나탄, 이슬람교의 살라딘, 그리고 기독교의 신정교사 레아입니다. 제1막은 출장에서 돌아온 나탄이 신정기사의 도움으로 살아난 레아의 사건을 전해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신정기사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살라딘의 잃어버린 동생과 닮았다는 이유로 풀려난 길에 레아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사에서 나탄은 신정기사에 대해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있는 레아를 분석적인 이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이는 나탄이 편협하고 독단적인 신앙적 경건성에 맞서는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신정기사와 수사가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대주교의 생각을 들려주며 종교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과 도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이 막은 일부러 체스에서 지는 살라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국고는 텅 비게 되었고 이러한 살라딘을 본 재무관인 알하피는 그 모습을 비판하며 재무관을 그만두고 탁발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나타는 신정기사에게 살해를 하고 싶어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신정기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사에서는 살라딘의 동생인 시타가 나탄의 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타의 모습을 통해 살라딘이 본래는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음모를 꾸미는 시타에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 대사는 나탄과 신정기사의 대화로 민족적 편견이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말하며 종교적인 편견을 초월한 듯한 모습에 신정기사도 편견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인간성을 찾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나탄은 인간의 메모 뒤에 감추어져 있는 본성과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통찰하는 형안을 가지고 있으며 계몽적인 교육자의 면모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3막에서는 살라딘이 나탄의 지혜를 시험하는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이때 살라딘이 대사를 보면 겟제가 레싱에게 던졌던 질문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에서 한 종교만이 참 종교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며 인간들이 찾기를 갈급하는 진리의 문제의 즉답을 요구하는 기존 종교인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라딘의 질문에 나탄은 반지화로 답을 합니다. 반지의 진위 여부를 놓고 싸우는 아들들의 모습을 빗대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증명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대답을 하는 현자 나탄의 모습을 보고 살라딘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나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나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반지 유화를 더욱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레싱은 데카메론의 반지 유화를 각색하여 현재 나탄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작용되던 반지의 힘이 신뢰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며 실천적 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관이 자신의 결정을 유보하고 더 현명한 사람이 판결할 것이라 언급한 것은 언뜻 보기엔 재판관의 자질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사실은 레싱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진실성이 미래에 입증됨을 의미하며 재판관의 이러한 대사는 인류의 역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위한 길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종교가 원하는 완성의 시대는 기존의 태도가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만 도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3막과 4막을 아울러서 신정기사는 레아의 부모인 다야로 인해 레아가 입양된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수사와 대주교에게 지연한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며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이때 수사는 자신이 예전에 기독교인의 한 아이를 유대인에게 주었던 사실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가 나탄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들은 대주교는 구조되지 않았다면 아이가 죽었을지 몰라도 기독교인에 의한 돌봄이 아니라면 죽는 편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야는 레아가 기독교인의 근본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근본이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율법주의적 신과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립된 의사소통을 보이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종교적 독선의 결과는 불행임을 암시할 뿐입니다. 신정기사와 이야기가 끝난 후 나탄을 찾아간 수사는 기독교들에게 아내와 아들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기독교인의 아이를 입양한 나탄의 과거사를 듣고 자신의 기존의 영적인 신앙에만 몰두하며 타종교의 배타주의적인 생각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용의 화신인 나탄을 통해 레싱은 실제적 종교는 서로의 신 앞에서 교리만을 외우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인 관용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몽주의는 18세기 후반 유럽에 거세게 일어난 운동이었으나 타자에 대한 우월감이 깔려있다는 점에서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만행이 일어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이성이 전능하다는 믿음, 즉 기만적인 지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성과 규범을 추구한다는 데에 있어서 전체 지향적인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의 내러티브 아래로 포섭하려는 계몽주의의 그릇된 욕망은 종교의 무분별적인 다원화를 정당화하는 한편 신과 진리는 대체되어도 상관없는 장식품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종교의 차이와 개별성은 억압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는 도구화된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쓰인 작품이 아닙니다. 이를 입증하듯 제5막에서 신정기사와 레아는 오누이 사이로 밝혀지며 그 둘의 아버지가 살라딘의 잃어버린 아우임이 밝혀집니다. 모든 주요 인물들이 나탄을 중심으로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탄은 극 중에서 공동체 형성의 산파 및 정신적인 지주를 담당하고 타인에 대한 호의적인 이해와 통찰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또한 밝혀진 가족관계 속의 다양한 종교의 형태는 밝혀진 혈연 공동체가 단순히 혈연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이념, 즉 열린 마음으로 이성을 실천하는 이념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종교적인 갈등, 다문화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서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 작품의 의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주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주요 등장인물들을 돋보이기 위한 제한적인 의미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나타납니다. 먼저 레아는 자신이 구해준 이를 천사라고 생각하는 등 연약한 여성성을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신이 거론되고 있는 결혼에서도 주체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며 모든 종교에 속해 있는 유일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인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살라딘의 누이인 시타는 앞서 언급했듯 절대 권력의 자의적인 사용을 하는 모습을 통해 살라딘의 착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역할로만 소비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야는 기독교인의 독선으로 유연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길을 추구하는 여성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현자 나탄을 현대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마케팅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먼저 한국의 연극 연화 산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국의 연극 공연 시장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극 시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한국의 영화 산업은 세계적으로 4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연극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는 성공적인 매출을 위해 영화로의 각색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중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점에서 내용의 각색도 필요할 것입니다. 계몽주의의 한계로 인해 주장되는 전체성과 통일성을 버리고 그에 따른 내재적인 폭력성에 저항하며 개별 주체의 차이, 다름, 그리고 고유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름에 관해 관용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젠더 감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각색에 따라 모든 주요 등장인물들이 한 공동체에 종속되는 결말보다는 이성애를 디폴트로 여기지 않고 다양한 연애의 형태가 나와야 하며 더 나아가 여성이 주요 캐릭터가 되는 것이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 중요한 키포인트가 죄송합니다. 해당 포스터들은 최근 화제가 되었던 영화들로 여성 주연 영화이거나 페미니즘 또는 퀴어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2020년 영화 트렌드는 페미니즘과 다양성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각색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를 상영해야 할 곳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현재는 기술 편집 시대로 소비자들은 창작적인 향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맛, 즉 현실의 트렌드에 맞는 작품이 필요하며 바쁜 현대인 개개인의 시간대에 맞출 수 있는 상영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0년 버전의 현자 나타는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OTT 서비스를 활용할 것입니다. 모든 매체는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이 아우라의 몰락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것과 최근 옥자가 넷플릭스에서만 상영하기를 정한 것처럼 영화관의 몰락은 머지않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OTT 시장의 이용자가 전년 대비 2.5배 상승했고 한국 시장은 인터넷이 발달했다는 점에서 영화관을 이용하지 않고 OTT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 콘텐츠는 아세안 5개국에서 평균적으로 62.1%가 경험했다는 점과 아시아권의 넷플릭스 순위에 한국 콘텐츠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넷플릭스는 점점 글로벌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이에 따라 OTT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외 시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흥행에 상관없이 제작 수수료의 10%를 지급한다는 조항은 후격 콘텐츠로서의 흥행을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OTT 시장으로서의 보급을 제한합니다.